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공공 경제론, 행정학도를 위한 공공경제론 제10강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강의는 제목이 소득 분배 이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분배의 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치 이념, 여기까지를 하나로 찍고요. 4, 5, 6번은 또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10장 강의에서는 소득 분배 이론, 또 분배, 정치 이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보기로 한번 바꿔줄게요. 첫 번째, 분배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 분배 이렇게 찾아보면 생산 과정에 참여한 개개인이 생산물을 사회적 법칙에 따라서 나누는 일, 나눌 뿐이죠. 나눠 갖는 거를 분배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지주는, 땅을 가진 사람은 지대,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렌트를 지대라고 하죠. 자본주는 이윤, 노동자는 임금의 형태로 나누어 갖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땅을 댄 사람과 돈을 댄 사람과 일을 한 사람이 100만 원을 만들어냈으면 그 100만 원을 나눠 갖는 거죠. 어떻게? 땅을 댄 사람은 지대라는 이름으로, 돈을 댄 사람은 이윤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라는 사람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나누어 갖는 것이죠. 영어로는 distribution 이렇게 하는데, the way total output, income or wealth is distributed among individuals or among the factors of production, such as labor, land, and capital. 그죠? 그러니까 레이버가 노동이고요, 랜드가 토지, 그 다음에 캐피털이 돈, 자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배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정한 도리. 우리 마음속에는 올바름, 바름에 대한 그 양심에 새겨진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다르죠, 사실은. 다른데 하여튼 그 올바름에 대한 것을 정의라고 한다. 영어로는 justice, the quality of being just, impartial or fair. partial하지 않은 거죠. 치우치지 않고 fair, 공정한 것을 정의라고 부른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친 분배의 정의란 무엇인가? 분배 정의 이렇게 두산백과에 나와 있습니다. 생산 요소, 아까 생산 요소 3대 요소라고 그랬죠. 노동, 토지, 자본이 있는데 그 생산 요소의 합리적 또는 효율적 배분이라는 순수 경제학적 개념과 구분되고, 사회의 유효한 질서 규범이나 정의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재화의 분배 상태를 규정하거나 기존의 분배 구조 내에서 구성원 간의 물질적 불평등을 조절해야 한다는 규범적 가치를 말한다. 분배 정의는 사회 질서나 사회 윤리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평가와 분배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져옵니다. 즉 사회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배우게 되는 정치 이념하고도 관련되는데, 어떤 이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개념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요즘 청년들이 좀 많이 분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부가 잘못 분배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대별로 보면은 기성세대들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다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돈 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하다가 돈을 잃고 자살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젊은 사람들은 분배 정의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영어 사전에서는 distributive justice, the justice that is concerned with the apportionment of privilege, duty, and goods in consonance with the merit of individual and in the best interest of society. 이 사회에서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권층이라든가 차별이 없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정하게 분배가 됐다고 생각할 때 이게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나라도 그러나 그 사전적 의미의 분배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생산물 열심히 일해서 생산했는데 예를 들면 요 케이크를 하나 무슨 케이크인지 모르지만 이 케이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케이크를 만드는데 나름대로 기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을 대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대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을 대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 빵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이 빵을 먼저 가져가서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를 따지는 것이 분배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Distributive justice. How wealth, work rights, and so on are shared fairly within a community. 이 빵을 만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아침에 밥을 하면 누가 더 많이 밥을 먹어야 될 것인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죠. 서로 나눠 갖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n분의 1로 가는 게 가장 평등하겠지만 그 n분의 1이 반드시 평등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n분의 1로 나눠 가는데 하나도 일하지 않는 사람도 n분의 1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갓난 아기와 어른이 있는데 또 n으로 따져가지고 똑같이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distributive justice, 분배 정의에는 세 가지 개념이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논의를 하려면 equity라는 개념, equality라는 개념, need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데 equity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Rewarding employees based on their contribution. 기여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는 원칙이 equity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equality라고 하는 거는 providing each employee 아주 same compensation, n분의 1에서 나눠 갖는 거를 equality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need, 그러면 이거는 providing based on 뭐예요? personal requirement. 어린아기나 장애인들은 기여한 바 능력은 없지만 그래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필요한 사람 먼저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고 더 열심히 일한 사람 먼저 줘야지 이런 사람 있고 야 사람 똑같은데 n분의 1로 나눠야지 이렇게 나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올바름에 대한 정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는 이 셋 중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need냐, equality냐, equity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의로 효율성과 형평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공경제론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하고 공공경제론을 한번 공부했으면 효율성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형평성은 이런 거야.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걸 말해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동일한 제품이면 가장 싼 것을 찾고 동일한 가격이면 가장 품질이 좋은 거를 따져요. 그 두 개를 함께 고려하는 거를 가성비를 고려해서 소비를 한다. 살까 말까 결정을 한다 이랬죠. 생산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게 뭐예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정치인들은 득표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이런 모든 행태를 설명하는 것이 효율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성,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투입에 관계없이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로 효과성. 그 다음에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율인데 그래서 효율성 이 두 개를
합한 개념, 목표를 달성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efficiency, the ability to do something or produce something without wasting materials, time or energ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란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공정성 또는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사회 일반 지역이나 계층, 성별, 인종 따위에 따른 차별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별하지. 같은 것은 같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원리고, 그러면 그것만 형평이냐? 아니에요. 다른 것은 또 다르게 해주는 것이 또 형평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이것은 수평적 형평성. 다른 것은 다르게, 이거는 수직적 형평성. 제가 우리 집에서 밥을 하고 밥을 풀 때 이야기를 했죠. 우리 5 식구가 있으면 5명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밥그릇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그리고 5명의 밥그릇을 풀 때 나이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먹는 양이 달라요. 또 일한 양도 달라요. 그러면 밥그릇은 주되 같은 것은 같게 하되 또 다른 것은 다르게. 그죠? 어른은 큰 밥그릇에 푸고 어린이는 작은 밥그릇에 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을 equity라고 한다. Justice according to fairness, especially as distinguished from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rul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살펴보면 제가 수직적 형평성, 수평적 형평성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이트 가면 이코노믹 헬프에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vertical, 이게 기본은 horizontal이니까 horizontal로 따지면 treating people the same, 똑같이 다 n분의 1 하는 거죠. tax should be fair, equal treatment. 모든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10%, 100%, 10%의 세금을 매기는 거, 이걸 horizontal equity라고 합니다. People in same income group will pay same level of tax. 이렇게. 하지만 또 vertical equity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수직적 형평성으로 distribution of income using progressive tax. 이거는 누진세라고 하는 거예요. High income earners pay more tax. 그러니까 더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세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걸 누진세라고 하는데, low income earners pay less income. 소득이 작은 사람은 세율 자체가 더 낮아지게 부과하는 이런 거는 vertical equity, horizontal equity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이 equity와 efficiency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너무 equity를 강조하면 하향 평준화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efficiency를 강조하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항상 equity로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한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이 equity와 efficiency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들은 n분의 1해서 나눠 갖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면 사회 발전에 굉장히 저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에쿼티를 강조하면 복지병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피션시를 너무 강조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게 되고 사회 통합이 저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효율성은 사회 전체적 후생의 증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공리주의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고, 그러나 이 사회적 후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늘 고민이 되고 공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고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형평성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원, 소득, 부의 균등하고 공정한 분배인데 어떤 것이 공정한 분배일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충관계, 서로 갈등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다면 서로 보완적 관계로서 소위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데 그 n분의 1 해서 나눠주는 것이 결코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 빈부격차가 심할 때는 적절히 나눠 갖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실제 사람들은 일하지 않게 되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n분의 1로 나눠 먹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히 아주 착한 사람들 빼고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첫 강의의 마지막으로 정치 이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런 아이디올로지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할 규범을 말합니다. 철학적 의미로는 이성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관념이죠.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방향이에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난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기준, 머릿속의 기준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유주의자야. 그러면 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평등주의자야. 그러면 나는 평등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평등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ideology 이렇게 돼 있는데 a manner or the content of thinking characteristics of an individual, group, or culture that integrated assertion, theories, and aims that constitute a socio-political program. A systematic body of concepts, especially about human life or culture.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 이념, 보이지 않지만 이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정치로 들어가면 그냥 아이디올로지가 아니고 political 아이디올로지가 되는데 국가의 모든 제도와 정치 단체 및 국민 개개인의 정치 행동 등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가치 판단의 사상 체계.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정치는 이래야 옳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치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개인주의, 자율주의, 보수주의, 공리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나는 정부가 없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정부는 필요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정부주의라고 하고 파시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이제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나타난 전체주의를 말해요. 완전히 이게 그렇죠? 독재자가 나타나서 완전히 전체가 중요하고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전체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이념을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olitical ideology. A political ideology largely concerns itself with how to allocate power and to what end it should be used. Political ideologies have two dimensions. 두 개의 차원이 있다는 게 첫 번째는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method. Goals, how society should be organized. Second, method, the most appropriate way to achieve this goal.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정치 이념 지도를 만들다면 자유를 중시하느냐 평등을 중시하느냐 이렇게 수평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수직축으로는 북한을 포용할 것이냐, 북한을 적대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의 분포를 보면은 우리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좀 포용하는 쪽이고 평등을 상대적으로 약간 중시합니다. 여기 2, 4분면에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냐? 자유를 중시하고 북한을 좀 적대하기 때문에 요 4, 4분면 상에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평등을 중시하고 북한을 포용한다면 이쪽에 왼쪽에 상당히 와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고, 극우 정당들, 뭐 태극기 이런 부분들은 여기 4, 4분면 이 끝에 와 있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선거에서는 중위 투표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거대 양당은 이 중도 쪽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중앙 근처에 머무르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북한의 문제가 없으니까 수평축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은 이쪽을 컨서버티브로 보수주의자, 리버테리안 극단적 자유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리버럴 또는 토터탈리안, 여기는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제 개인주의가 아니라 평등주의 이쪽으로 따지죠. 그래서 미국도 양대 정당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요 보수 쪽에 이쪽에 좀 가 있고 민주당은 이쪽 왼쪽에 좀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가 아메리칸 퍼블릭 센트리스트,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미국도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는 거예요. 한 번은 리퍼블리칸 공화당 정부가, 트럼프가 공화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바이든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치 이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개가 이제 수평축과 수직축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개별 사안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음속에 내가 더 자유로운 걸 중요시하는지 아니면 평등을 중요시하는지, 북한에 대해서는 통일을 원하는지 아니면 통일이 아예 없는 게 좋은지, 적대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이념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평등주의는 이가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n분의 1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전제에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치 철학을, 정치 이념을 평등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평등을 무엇의 평등이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결과의 평등인데 결과의 평등에 앞서서 기회의 평등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의 평등, 권리의 평등, 역량의 평등, 자원의 평등 뭐 이런 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평등주의라 하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평등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이가리테리아니즘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머티리얼, 재산과 부를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 이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로 가면은 딱 n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판은 unduly, 불공정하니 unduly restrict individual,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싸움에서 굉장히 논쟁 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피자 한 판을 우리가 샀는데 이 피자 한 판, 한 판이 8조각인데 5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며 누구는 2조각 먹고 누구는 1조각 먹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스트릭트 이가리테리아니즘은 단호하게 우리는 n분의 1 딱 하자는 것이죠. 그러나 평등주의는 많은 맹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안 낸 사람도 n분의 1이냐? 그렇죠? 일하는 사람도 n분의 1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주의가 옳은 것 같지만 좀 더 깊게 보면은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입니다. 물론 자유주의도 자유를 위해서 평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등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또는 자유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Liberalism, the political point of view that is opposed to any ideas threatening
an individual and reaching the full potential of a human. 뭐냐면 여기는 이 정치적인 견해인데 개인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가능하면 정부는 개입하지 말고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할 때도 프리 마켓 이런 것들도 자유주의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시장제도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리버럴리즘과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굉장히 좀 비슷한 스펠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는 굉장히 달라요. 리버테리아니즘은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부는 사라져라,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리버럴, 그럼 리버럴리즘 또는 리버럴 그러면은 이거는 평등을 상당히 중요하는, 자유도 강조하지만 평등이 전제되어야 자유도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리버럴리즘 또는 리버럴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리버테리안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한없이 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리버테리안리즘과 리버럴리즘의 차이를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정치 이념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틸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유틸리티, 우리가 배우는 효용, 그것을 어려운 말로는 공리라고 하는데 전체의 효용이 커지면 그게 잘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상당히 전체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전체가 이익이 되면 소수는 희생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제러미 벤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존 스튜어트 밀까지 간 그런 사회 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 유틸리티와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천 윤리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로는 utilitarianism이라고 하는데 a consequentialist theory of ethics pioneered by Jeremy Bentham, John Stuart Mill.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냐면 central belief is the greatest happiness principle. 그렇죠? Always act such that you promote the greatest aggregated happiness. 우리 가족들이 함께 결정할 때도 가족 전체가 행복한 길을 선택하면 뭐 일부 희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볼 때 우리 사회는 대부분 공리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공공선택론 하면서도 투표를 할 때도 과반수하면 다수의 독재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수의 독재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공리주의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치 이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막 기계처럼 문제를 푸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돼요. 찬찬히 우리 사회가 우리 정치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내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공무원 준비도 하시고 이 사회생활 준비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0장 앞부분의 강의는 마치고 뒷부분 강의는 또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